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11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저도 많이 좀 궁금해서 이해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입니다.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졌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 조금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할까? 대선 때 받은 그 득표율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했죠. 그때 그 이유가 다들 왜 내가 체감하는 것과 다르지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진보 지지층들,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묻지마 지지를 보낸 겁니다.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제가 자세히 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해보니 딱 그 꼴입니다. 뭐냐면은 진보 청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면서 무조건 윤석열은 잘못하고 있어. 무조건 부정평가. 묻지마. 무조건 윤석열은 뭐든지 잘못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수층 유권자들은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따져서 응답을 하다 보니 이 부정평가가 일방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샘플을 조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묻지마 부정평가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민심이 왜곡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우선 갤럽 조사 7월 첫 번째 주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긍정평가가 37%에 불과하고 부정평가가 49%. 그래서 긍정평가 37%, 2달 만에 40%선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죠. 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에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묻지마 부정평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떨어뜨렸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나눠보죠. 자, 지역별로 보수세가 강한 TK, 대구 경북과 또 진보세가 강한 호남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지지정당별로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갤럽은 응답자의 이념 성향도 물어보죠. 자, 내가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그리고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자가 54%, 부정평가자가 34%입니다. 자,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평가의 차이는 20%포인트죠. 호남에서는 긍정평가가 14%, 부정평가가 71%입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57%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나는데, 거기는 긍정이 더 많은데, 그래도 부정과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호남은 부정이 훨씬 많은데, 긍정과의 차이가 무려 57%포인트 난다. 자, 지금 똑같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것을 두고 한쪽은 무조건 묻지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지정당별로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 70, 못하고 있어 22. 그래서 차이가 48%포인트가 나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긍정 8%입니다. 윤석열 잘하고 있다 8%, 부정 못하고 있다 83%. 그래서 무려 75%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긍정이 많은데 부정과 차이가 48%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정이 훨씬 많은데 83%,
긍정은 8%, 차이가 75%포인트 나죠. 자, 응답자 성향별, 내가 보수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 긍정평가가 62, 부정평가가 28, 그래서 차이가 34%포인트입니다. 내가 진보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 긍정평가 14, 부정평가 77, 무려 63%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자, 보수 응답자 중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이게 60이나 있지만은 62가 되지만 부정 못한다도 28%가 있는데, 진보 성향에는 잘한다 14고 못한다 77까지 올라갑니다. 자, 갤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다 그런 성향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 소개는 못 드리고, 가령 리얼미터, 지금 갤럽 리얼미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죠. 리얼미터 7월 첫째 주 조사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긍정이 37%에 불과하고, 긍정은 갤럽하고 같습니다. 37. 부정평가가 갤럽이 49인데 그것보다 많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들갑이 막 일어났죠. 30%, 부정평가가 50% 넘었었다. 자, 그런데 뭐 이것도 다 소개해드리긴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만 가지고 한번 리얼미터는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77.0, 부정 18.1, 그래서 차이가 58.9%포인트 납니다. 긍정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77이나 되지만 부정도 18.1이나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3.3%, 3.3, 못한다 93.9, 차이 90.6.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초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 3.3%, 10명 중에 3명, 나머지 93.9% 못한다. 이것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 부정평가가 일정 부분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은 묻지마 부정이죠.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응답, 묻지마 여론조사 응답,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간상 이런 경향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 90%까지 막 지지를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그때 좀 상황을 보죠. 그래서 이것은 좀 국민의힘이 좀 못해 그러면 못한다 이렇게도 하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국민의힘은 못하고 민주당은 잘하고, 또 윤석열은 무조건 못한다. 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내가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단 대구 경북에 이 보수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고, 호남에 진보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호남의 지지 응답 추세와 민주당 지지자 응답 추세,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응답 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 경북의 응답 추세, 보수의 응답 추세,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 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TK, 여기서는 잘한 건 잘한다, 이렇게 좀 합리적인 판단, 못한 건 못한다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호남 거주자, 이 거의 맹목적으로 윤석열 무조건 못한다. 자,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샘플 비율은 비슷합니다. 다 보수, 진보, 또 중간에 중도 있고 비슷하니까 샘플 비율이 비슷한데, 이렇게 한쪽에 가른, 예를 들어서 10중에서 여기는 9이 윤석열 못해. 여기는 그 중에서 한 7만 윤석열 잘해. 이러면은, 스커머는 차이가 커져버리는 거죠. 못해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이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부정평가하는 여론도 있죠. 있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지금 민심이 왜곡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지지율에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하고 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어야지 이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소개를 드리죠. 갤럽 같은 경우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같이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못한다고 하다가 보니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자, 가장 많은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무려 25%가 인사 때문이야. 지난주에는 이것이 18%였죠. 그리고 계속 올라갔는데 인사파동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인사파동이 더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일어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게 일어난 것이 인사에 변한 게 없죠. 그런데 인사파동 이미 한 차례 지나갔는데 계속 1위를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 그리고 요즘은 이 보수 성향 언론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고 막 따라가는데 인사 실패, 인사 참사 이 프레임을 계속 언론에서 갖다 씌우고 민주당에서 갖다 씌우고 하니 그냥 이 맹목적으로 윤석열 잘못해 라고 응답하는 유권자들이 그거 왜 그 부정평가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거 인사 잘못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12%.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또렷한 게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상적입니다. 부정평가 이유가 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8%, 외교 6%, 독단적, 일방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4%. 이런 게 있고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아직까지 2%. 김건희 여사 행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지금 막 언론에서 막 나오는 거 인사 실패 이런 것을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죠. 여론전을 펼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당분간 그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식 간담회,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이유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민주당 바로 무슨 코로나는 핑계지 이러면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말 실수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2달 만에 무슨 뭐 소통한다고 도어 스태핑 했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오늘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소통 좀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둔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공간에서 다 생활을 하죠. 대통령도 기자도 참모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 중에서 1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한 공간에서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참모들도. 자, 그래서 청사 출입구 방역 강화 조치를 하고 막 손소독제도 다시 갖다 놓고 소독도 하고 이 상황인데 아니 출근길에 20명, 30명의 기자들과 바로 앞에서 대통령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밀접하게 대화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 비상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 11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중단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이다. 대통령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 참모들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모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지지율과 연결시키면서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중단하라. 지금 이제 검찰 시스템이 그 조직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정강석가 수사가 지금 돌입할 태세에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을 둘러싼 수사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지지율 30%대로 나온 정권이, 대통령 지지율 겨우 30% 나온 정권이 민심을 외면하고 폭주한다. 무슨 전 정권 수사냐. 수사 중단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무조건 묻지마 윤석열 반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이 돼서 이런 저조한 그 지지율 조사가 나오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활용을 해서 코너로 몰아세우는 거죠. 이런 여론전에 대비해야 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정책하는 것이죠. 여당이 해야죠. 여당,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꼴이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 이준석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또 지금 이 반발을 하면서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6개월 있다가 이준석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준석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변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 여론 왜곡 그리고 여론 왜곡을 활용하는 민주당, 여기에 맞대응해야 할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여론 민심 왜곡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어떤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이 대우각성을 해야죠. 이런 사실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